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평범하게 눈을 뜨셨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이 맞이한 마지막 평범한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그림자,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년 10만 명.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영구적인 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단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50년, 60년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유난히 큰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이완하기를 반복하면서 약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장과 뇌에 연결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 질환들은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중풍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나는 질병 맞습니다. 뇌졸중은 그만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뇌졸중을 새롭게 겪고 있습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 중 상당수가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미리 대비하고 그 증상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파악하기만 한다면 그 무서운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뇌졸중의 조기 인지, 즉 빨리 알아차리는 것과 꾸준한 예방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뇌졸중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령부, 즉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를 사용할 만큼 막대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요한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중단되어도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혈관이 꽉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입니다. 둘째는 혈관이 뻥하고 터져버리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입니다. 뇌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무서운 것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어 물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나 심장, 부정맥 등으로 인해 심장에서 생긴 피떡, 즉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에 반해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은 뇌혈관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뇌 조직 안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터져나온 피가 뇌 조직을 직접 압박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벽이 끊임없이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압력을 받다 보면 혈관의 약한 부분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천적인 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뇌가 손상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혹은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느냐에 따라 증상은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반드시 외워두셨다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반신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쥐고 있을 힘이 없어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혹은 컵을 들고 있다가 힘이 빠져놓치기도 합니다. 잘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한쪽으로 자꾸 쏠리게 됩니다. 둘째, 한쪽 몸의 감각이 둔해지는 반신 감각 이상입니다. 힘은 있는데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남의 살처럼 느껴지거나 저리고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도 뜨거운 줄 모르거나 차가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싫어증입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입 밖으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들려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입니다. 말은 할 수 있고 이해도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혀가 꼬인 듯한 소리를 내거나 발음이 새어나와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몸의 움직임이 어긋나고 균형을 잡기 힘든 운동 실조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비틀거리게 됩니다.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손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거나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마치 내 몸이 내 뜻대로 조종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5가지 증상 외에도 다양한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져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사레가 들리는 연화장애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하늘이 빙빙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망치로 머리를 3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혈관성 치매가 생길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하다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은 유지되지만 주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비극적인 상황도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에게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생명과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황금 같은 시간, 바로 3시간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면 단 1초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고 말하거나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즉시 가능한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CT나 MRI 검사를 통해 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터졌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도착해야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제라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혈관 안으로 기구를 넣어 피떡을 꺼내는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면 뇌세포가 완전히 죽기 전에 혈류를 재개시켜 회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출혈의 경우에는 무조건 혈압을 조절하고 뇌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터진 혈관을 막거나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중앙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신경과 김영진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골든타임, 즉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또한 가정에서 흔히 하는 응급처치, 예를 들어 손을 따거나 청심환 같은 약을 먹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시간을 지체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곧바로 뇌졸중 센터가 있는 전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가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도 한 달 이내에 훨씬 더 심각한 뇌졸중이 재발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잠시라도 나타났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정말 한순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웃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거동조차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질병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혈압 조절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터뜨릴 수도 막히게 할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반드시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둘째,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늙고 병들게 하는 가장 나쁜 독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며 뇌졸중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4회, 30분 이상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기 쉽고 이 피떡이 뇌로 날아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무방비로 당해야만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